자, 기린고등학교 학생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들 등교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기린고 3학년 대상으로 준비해놨던 2차 대입 설명회 겸 1, 2학년 학생들도 이 대입 설명회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에 이 영상 링크는 1, 2학년 학생 및 학부모님들께도 조금 공유를 해볼까 합니다. 뭐 선생님 모르는 사람이 없겠지만 이 영상은 기본적으로 계룡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설명이고 그리고 올해부터 굉장히 2022년부터 대학 입시가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설명의 영상에서 달라지는 점이 무엇인지를 설명했다고 한다면 올해 이번 영상에서의 주안점은 그래서 이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어디에 틈새가 있는지 그리고 그 틈새를 피해서 가면 굉장히 의외로 쉽게 대학에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도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몰려있는 이런 곳에서 뭔가 이번에 변화 때문에 만들어지는 어떤 이 틈새 시장, 여기를 한번 공략해보자라는 의미에서 2022 변화와 일반적 전망 그리고 진짜 전망이라는 제목으로 선생님이 틈새 시장을 한번 노려보자라는 것입니다. 자, 원래 2022년 입시는 그 말 그대로 거의 모든 것이 초기화된다, 입시의 틀 자체가 바뀌는 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학생 수 감소하면 뭐 지방대가 문 닫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방 거점 국립대 즉 경북대학교의 정시 수시 밸런스가 붕괴되는 사례를 선생님이 올해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입시는 어떻게 될지 의외로 경북대 같은 데 가기가 쉬워지는 틈새는 어디냐 그런 것들. 두 번째로 개정교육과정이 뭐 어떻게 돼가지고 진로 선택 과목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공통과목 내신 산출 때문에 문과 내신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라는 것을 선생님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즉 바꿔 말해서 똑같이 작년 내신 배치표를 기준으로 판단해서 문과 학생이 나는 작년에 3점이었는데 원래 4점이니까 여기 못 갈 거야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은 개정교육과정의 특징 때문에 올해 고3부터는 올해 고3, 고2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문과 학생이 기본적으로 내신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시 문과, 수시 문과에서 교과 성적 평균 등급이 엄청나게 떨어질 것이라는 것을 감안하고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수학, 영어, 탐구 이야기. 이건 뭐 지금 이제 고3들한테는 중요한 이슈가 됐죠. 선택 과목, 확통을 선택하느냐, 미적분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에서 유불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선생님이 지난주에 걸쳐서 우리 계림고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들 전부 다 입학사정관과 대화라고 해가지고 뭐 연대, 서강대, 서울대, 뭐 경북대 등 뭐 대구 교대 이렇게 해가지고 주요 대학교 입학사정관들과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대로 공통적으로 대학에서 지금 놀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수학 선택 과목 반영법 때문에 지금 여러 개의 대학들이 지금 수능 최저를 낮출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이게 어떤 일이고 어떻게 준비하면 되는지 문과는 어떤지 이과는 어떤지 오늘 보겠습니다. 네 번째 생태 파괴자라고 불리고 있는 지균 전형 그러니까 지역균형 전형 수도권 대학들이 지금 10% 이상씩 지역균형 전형을 만들었습니다. 네. 더 이상은 이 전형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오늘 언급하고 싶은 부분은 이 생태 파괴자라고 불리는 지역 균형 전형이 신설됨에 따라 풍선 효과, 어디가 눌리면 어디가 부풀어 오르고 어디에 사람들이 더 많이 몰리게 되고 그러면 어디가 의외로 쉽게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전망과 함께 예측해 보고자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입시에서 인문 틈새 전략과 자연계 틈새 전략을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은 선생님이 가급적 길게 만들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 즉 첫 번째 입시 설명의 영상에서 설명한 내용들은 가급적 빨리 넘어가고 우리가 계고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만든 영상이기 때문에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되는 내용들은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학년, 2학년 학생들 중에서 이 영상의 내용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하다든지 잘 모르겠다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첫 번째 입시 설명의 영상을 찾아보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지금은 이걸 편집 없이 그냥 올릴 생각인데 편집을 하게 되면 거기에다가 영상 링크를 걸어 둘 테니까 그 영상을 보면서 지금 요즘에 대학 입시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학생 수 감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생 수 감소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뭐 너무나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요 파란색 선, 여기 있는 파란색 선이 지금 대학에서 받아야 되는 그 영업
졸업을 해야 되는 숫자입니다. 근데 2019년부터 이미 그 숫자가 이렇게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학생 수가 대학에 가려고 하는 학생 수보다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 20년 그리고 20년에서 21년 가면서 6만 명 넘게씩 감소하면서 지금 올해 그러니까 작년 2021년 대입에서 지금 13만 명 정도의 미달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추세는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석대, 모건대, 극동대, 유원대, 신라대, 동명대 이런 학교들이 심지어 수능을 안 쳤는데도 학생을 받아주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의 갭 때문에 요즘에 지방대는 가기가 참 쉬워진 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얼마나 데미지가 컸느냐 하면요. 대구대 같은 경우에 2020년에는 미달이 2명밖에 나지 않았습니다. 대구대학 같은 경우에서는 수시모집으로 4,600명 정도를 모집하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2명밖에 미달이 안 났는데 작년에 800명이 미달 났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구대 등록금이 한 학기 평균 450만 원입니다. 1년에 900만 원이라고 봤을 때 딴 거 다 빼고 900만 원씩 등록금을 내던 학생이 800명이 사라졌으면 이 학교는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황인지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학생들이 대학을 선호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도권 방향이기 때문에 수도권에서 멀리 있는 대학들부터 굉장히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는 국립대학인 안동대 같은 경우에도 굉장한 지금 미달률을 발생시켜가지고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왜 그러느냐? 자, 여기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고3이 45만 명, 현재 고2가 44만 명입니다. 자, 2년 전에는 어땠냐? 57만 명 정도였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줄어들었으니까 대학이 문 닫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학생 수가 줄어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자, 이거 영남대학교에서 받아온 자료입니다. 2019년도에 영남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합격한 학생들의 평균 성적 20년, 2021년입니다. 자, 2019년도에는요, 여러분 합격자들의 평균이 의대를 빼고는 전부 다 3등급 초반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2등급 때도 있고요. 자, 그러다 2020년이 되면 3, 4가 섞이기 시작합니다. 의대는 변함이 없지만. 자, 2021년이 되면 어떻게 다 4입니다. 거의 대부분 4등급이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영남대는 미달률이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영남대도 커트라인이 이렇게 떨어졌다라는 얘기는 앞으로 올해 입시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우리가 예상을 하고 써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컷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데 이것만 보고 원서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못한 대학에 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입시를 잘 모르고 그냥 작년에 하던 대로 보고 작년에 몇 등급 갔으니까 몇 등급 가야지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올해 입시부터는. 자, 요거는 패스하겠습니다. 뭐 요즘은 수도권 대학들도 학생 수가 감소해서 영향력을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학생 수가 감소하면 등급이 왜 떨어지는지 그 이유를 봅시다. 100명, 내가 똑같이 11등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교생이 100명일 때는 2등급입니다. 그런데 90명으로 줄어들었을 때는 3등급이 됩니다. 80명으로 줄어들어도 3등급이 됩니다. 100분위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학생 수가 감소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대학들의 커트라인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11등을 했을 때 응시자 수에 따라 등급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지원자 컷이 하락되는 것은 과학이라는 것이죠. 한양대 같은 대학교도 여러분 보시면요. 1.22, 1.24에서 지금 1.31, 1.45까지 컷이 내려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인구 감소에 따른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선생님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런 일반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선생님이 작년에 경북대학교, 그러니까 지방 거점 공립대라고 불리는 여러분들이 가고 싶어하는 이런 대학들이 미달이 났다는 것을 보고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특히나 경북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135명이 미달 났다는 것은 조금 의외의 결과였기 때문에 선생님이 궁금해서 경북대 홈페이지 가서 대학 입학처에 가서 자료를 비교해서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찾아보니까 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2018년, 2019년, 2020년도에는 이거 2020년도입니다. 경북대학교에서 합격한 학생들의 85% 성적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85% 성적이라는 것은 100명이 입학했을 때 85등의 성적, 즉 거의 끝에 있는 학생 성적을 자신 있게 공개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작년 입시생의 결과는 70% 컷을 공개했다. 조금 더 앞에 있는 학생의 성적을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어떤 말인지 이해가 갑니까? 대학 입장에서는 자기 대학 커트라인이 떨어진 것을 밝히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85%를 똑같이 공개했을 때는 점수가 너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70% 합격자 컷을 공개했다라는 겁니다. 성적 하락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5, 85, 85고 70을 공개했을 때 거의 떨어지긴 했지만 2점대라서 별로 차이가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경북대는 역시나 뭐 우리가 알던 2등급 대 애들이 가는 대학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 내 최고의 입시 전문가들이 모인 곳이죠. 경북진학지원센터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은 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에 경북대 정시 빵꾸 났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상하다. 그럴 리가 있나? 정시 합격자가 얼마나 빵꾸가 났는지 궁금했습니다. 그 경북대가 작년에 추가 모집을 했단 말이에요. 135명. 그러니까 수시에서 다 못 채웠다는 얘기인데 이런 소문이 돌았습니다. 안동대 물리과 갔던 애가 경북대에 돌고 돌고 추합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안동대 물리과는요, 여러분, 그냥 원서만 내면 합격하는 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거기에 합격했다? 경북대가 빵꾸가 났나? 원래 경북대에 가려면 수능에서 정시로 2등급을 받아야 되는 학교인데 얼마나 떨어졌는지 궁금해서 비교를 해봤습니다. 봤더니 충격적인 결과가 나타납니다. 자, 2019년, 2020년, 2021년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85%컷 85% 정시입니다. 정시 수능에. 자, 수능에 합격한 애들의 평균 100분위가 230, 245, 250 뭐 이렇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니까 경북대 정시로 들어간 애들 끄트머리도 100분위를 합하면 240, 3으로 나누었을 때 80 정도가 된다는 거죠. 70 후반에서 80 정도 되는 애들이 경북대학교에 정시로 갔다. 여러분 85% 컷이 100분위가 이 정도라는 거는 등급으로 봤을 때 평균 2등급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경북대학 가려면 수능에서 평균 2등급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2019년과 2020년도에. 그래서 역시 경북대는 정시가 높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작년에 경북대가 정시에서 70% 컷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70% 컷이면 당연히 이때보다 성적이 좋아야 하는데 합격자들의 100분위 커트라인을 보시면 70 그리고 60이 수두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70에서 60은 수능 등급 4등급을 의미합니다. 근데 합격한 애들의 꼴찌도 아니고 중간보다 조금 못한 애들이 평균 4등급이라는 얘기는 작년에 경북대학교에 정시로 들어간 애들이 평균 4등급, 5등급, 6등급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지금 분석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문제가 생깁니다.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지금 이 상황을 직면하셔야 됩니다. 원래 경북대는 문 닫고 들어가는 애들도 2, 3등급, 평균 2, 3등급이었는데 작년에 경북대 정시 합격한 애들의 중간보다 조금 못한 애들 성적이 4등급 바뀌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 충격적인 하락이죠. 그죠? 그래서 작년에 경북대 자연계 정시 결과를 보시면 85% 컷을 공개해서 70%를 공개했는데 4등급 학과가 속출됐다. 그런데 이 대학교 수능 최저는 3합8입니다. 3, 3, 2를 맞춰야 됩니다. 근데 자연계는 만약에 3, 3, 2를 맞췄다고 했으면 얘는 정시에서 그냥 합격하죠. 뭔 말인지 압니까? 즉 수능 최저가 정시보다 더 높아지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북대 입학사정관도 대놓고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입시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지금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수능 최저가 되는 놈들이 경북대를 쓸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학교에서 내신이 아무리 떨어지더라도 수능 등급만 좀 올려가지고 경북대 정시로 몰아야 된다. 지금 이런 전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옛날에는 경북대에 들어가려고 하면 수능에서 2등급 정도 맞아야 됐는데 지금은 4등급, 5등급도 잘 낮췄으면 경북대 정시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해갑니까? 올해 입시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죠?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수시를 쓰는 이유는 정시로 갈 수 있는 대학보다 수시로 가는 데가 더 높기 때문에 수시를 썼는데 지방 거점 국립대 자연계의 경우에 정시 가능대가 더 높아질 수도 있는 틈새가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의고사 평균 3등급 선이 되면 수시에서 경북대를 쓰면 안 됩니다. 정시에서 쓰면 합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지금 그러니까 수능 최저를 맞춘 아이들이 워낙 없다 보니까 오히려 수능을 조금만 더 잘해도 옛날보다 4등급, 5등급 정도만 나와도 경북대에 지금 경북대학교에 정시로 지금 빵꾸가 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 다음에 돌고 돌기보다 수시로 대학 입장에서는 학생들을 수시 모집에서 빨리 충원하고 있기 때문에 지거국 대신에 경북대 넣어보겠습니다. 경북대 수능 최저가 되는 애들은 일단 고민해봐야 됩니다. 왜? 조금만 더 나오면 인서울 갈 수도 있으니까. 지방거점 국립대 경북대 수능 최저가 애매한 학생들은 내신이 낮아도 수능 최저 컷만 되면 합격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지방거점 국립대 수능 최저가 불가능한 애들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내신이 아무리 좋아도 수능 최저가 안 되는 놈들은 전부 다 어디에 끌어모인다? 종합전형에서 끌어모인다. 그러니까 종합전형의 커트라인이 교과보다 더 높아지는 경우도 지금 발생했다는 겁니다. 작년에 경북대가 그렇습니다. 이거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대학들이 수능 최저를 낮추고 충원률을 낮추지 않을까, 네, 선생님이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서강대, 지금 서울대가 수능 최저를 낮추기로 지금 대교협에 심사를 넣는 상황입니다. 5월 말에 결과가 나옵니다. 서강대도 지금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입학사정관 말로는 낮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북대도 낮추기를 예고했는데 내년부터 이하보로 낮춘다고 했습니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올해는 여러분들이 경북대 엄청난 빵꾸 사태를 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그죠? 네. 그래서 직업국 수능 최저가 인서울 수능 최저와 차이가 없거나 더 높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경북대는 지금 3합 8인데 서울대가 333이니까 3합 9죠? 경북대가 서울대보다 더 높습니다.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경북대가. 학생들의 선호를 고려해서 수능 최저를 맞출 아이들은 직윤으로 빠질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올해 지방거점 국립대를 쓰기 전에 수능 역량을 현실적으로 고려해서 내가 바로 아래에 있는 대학, 영남대나 계명대와 격차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교과 더하기 체로 전략을 구사하는 학생들은 자기 수능 역량에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수능 최저가, 경북대 수능 최저가 되면 망설여 봐라, 상담을 받아야, 이 말입니다. 수능 최저만 되는지 아니면 수능 역량도 되는지가 중요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경북대 수능 최저만 딱 될 것 같으면은 332 777 이렇게 맞으면 경북대 못 가겠죠. 그런데 332를 맞추고 나머지가 뭐 4, 3, 4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은 이 친구는 정시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최저가 죽어도 안 되는 내신 1, 2등급 이 아이들이 제일 불행한 아이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학교에도 이런 아이들이 있죠. 최저가 죽어도 안 나오는데 내신이 좋습니다. 이런 애들은 인서울을 하자니 종합전형 풀이 줄어들었고, 그렇다고 인서울에서 요구하는 수능 최저는 안 될 가능성이 높고, 그럼 어디까지 내려와야 되느냐? 걔들 때문에 박 터지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가 서울 수도권 있는 대학에 가고 싶은 이유가 가기 위해서 종합전형을 눈물을 머금고 했는데, 지금은 서울에 있는 대학들이 종합전형을 대폭 줄이고 교과전형을 신설했죠. 이건 1편에 있습니다. 입시 설명에. 그러다 보니까 수능 최저가 안 되는 각 학교의 1, 2등급들이 어디에 모여가지고 치열하게 싸우느냐에 따라서 그 해당 전형의 경쟁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거기에서 아이들이 우회하는 지점도 오히려 경쟁률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좀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서울 종합이 대폭 줄고 지균이 생겨서 추천 전형을 만들어놔도 최저가 안 되는 애들, 1등급 애들이 국민대, 동국대, 광운대, 세종대 정도까지 내려온다고 하고 보험으로 그 아래에 있는 지방거점 국립대 종합을 쓴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지방 거점 국립대, 경북대 같은데 종합을 노리려고 했던 2점 초반대 학생들이 1등급에서 내신 수능 최저가 안 돼가지고 지방으로 내려오는 경우 아이들과 경쟁을 하게 된다면 상대적인 합격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겠죠. 이 점을 반드시 주목을 해야 됩니다. 풍선 효과라는 것을. 넘어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토픽입니다. 2015 개정교육과정 진로 선택 과목이 어떻게 됐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딴 건 뭐 대학별로 어떻게 반영한다 이런 얘기를 다 했지만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1편에서.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진로 선택 과목은 ABC로 등장하니까 뭐 내신 성적에서 어쩌고저쩌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차피 진로 선택 과목은 고려대나 서강대 같은 경우가 아니면 크게 영향력이 없습니다. 미미하다고 봐야 됩니다. 특히나 지방대 수시에서는 거의 영향력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A 3개 맞은 학생은 6점, C 3개 맞은 사람은 3점입니다. 그러면 제일 잘 맞았을 때와 제일 못 맞았을 때 점수 차이가 3점밖에 나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점이 1000점입니다. 그러니까 진로 선택 과목은 거의 의미가 없다. 지방대 수시에서는 수도권도 마찬가지지만 지방대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반영하는가는 아주 미묘한 커트라인에 걸쳐있는 학생들에게 해당하는 이야기지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는 1편에서 충분히 했다고 하고, 오늘 선생님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은 바로 개정교육과정이 올해부터 적용되면서 문과 애들이랑 이과 애들이랑 같이 경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과 구분이 사라짐에 따라 문과 아이들은 수학 과목을 이과 아이들하고 같이 경쟁해서 확률과 통계에서 엄청난 내신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작년까지는 1, 2학년까지 이과 애들한테 수학 1, 수학 2 확통 내신을 줘도 문과 애들끼리 수학을 들었기 때문에 만회할 가능성이 있다. 문과 애들끼리 모아놓고 그 안에서 1등급, 그 안에서 2등급을 내줬기 때문에 문과 애들 내신이 만회가 됐는데, 그리고 3학년에 듣는 수업도 등급이 나왔으니까, 즉 진로 선택 과목이 1, 2, 3, 4, 5등급으로 나왔으니까 문과 안에서 상대적 위치가 석차로 반영됐기 때문에 문과 애들 내신 피해가 없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1, 2학년까지 이과 애들한테 내신 주요 교과의 과목의 내신을 다 주고 3학년 때 와가지고 만회해 보려고 했더니 일반 선택 과목이 없다는 얘기예요. 들어봤자 성취평가제가 돼서 내신이 끝났어. 그렇다고 국어랑 사탐이 문과가 반드시 높나? 그것도 아니야.
수학과학을 못해가지고 문과를 가다 보니까 문과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문과에서 아주 잘하는 학생은 이과 애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은 1등급이 있지만 2등급, 3등급이 없고 바로 4, 5등급부터 시작하는 학교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되냐 봅시다. 교육과정과 입시를 고려해 봤을 때 문과 평균 내신이 하향되는 것은 뚜렷하다. 그건 네 잘못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문과 컷은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어차피 계열이 없는데 이과 애들이 문과로 교차 지원하면 어떤가? 지금 이것이 이제 서강대라든지 입시꾼들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문과 애들이 상대적으로 이과 애들보다 성적이 낮아요. 이과 애들이 문과 애들보다 상대적으로 성적이 높아요. 근데 문과 애들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순간 수능 최저를 맞출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지금 대학들도 3, 4월 모의고사 결과를 보고 많이 놀라고 있어요. 그러면 문과 애들은 수능 최저를 못 맞추겠죠. 이 빈틈을 누가 노린다? 자연계 애들이 교차 지원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재작년에 건국대학교 갈 애가 이과 애들이 건대 공대 갈 애들이 서강대 문과 경영학과로 교차 지원하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게 올해 핵심 전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과의 높은 등급 품귀 현상이기 때문에 더구나 수학으로는 최저를 못 맞출 가능성이 높아 심각합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서강대, 서울대도 지금 수능 최저를 낮추려고 하는 건데 원래 수학 등급 때문에 문과 수능 최저 미충족이 폭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문과 애들은 거꾸로 말해서 문과에서 수능 최저만 맞추면 내신과 상관없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반대로 자연계는 내신만 높다면 최저 없는 종합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수학, 영어, 탐구, 선택 과목에 따른 유불 이야기입니다. 작년까지는 수학은 선택 과목끼리, 문과는 문과끼리 등급 내고 이과는 이과끼리 등급 냈다. 영어는 절대평가다. 근데 EBS 지문을 70% 냈기 때문에 달달 외우면 좋은 일이 일어났다. 자, 올해 어떻게 됩니까? 수학은 과목을 선택하지만 등급은 다 똑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문과가 같이 나온다. 바꿔 말해서 올해부터 수학은 문과 애들은 망했다고. 수학을 버리고 수능 최저를 맞춘다고 생각하면 된다. 영어는 절대평가지만 EBS 50%지만 아니다. 올해 EBS에서 영어 안 나옵니다. 그럼 문과애들 입장에서는 수학은 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고 영어도 어떻게 되노? 지문을 똑같은 거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그러면 수능 최저를 어떻게 맞추냐? 이게 지금 핵심 관건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문과는 수능 최저 맞추기가 힘들어졌으니까 수능 최저를 맞추면 어떻게 된다? 합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다. 이 틈을 이과 애들이 교차 지원으로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자, 어떻게 산출 공식이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볼 필요 없고 지금 결과만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보겠습니다. 지금 3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 맞는 애들 중에 82%가 미적분입니다. 문과는 다 맞아서 8.8%, 8.8%. 그런데 치는 애들, 수학 전체에서 응시자는 문과가 제일 높습니다. 59%입니다. 하지만 1등급 8.8%밖에 안 줍니다. 즉 이렇게 지금 미적을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순간 등급에서 엄청나게 피해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자, 같은 실력이면 등급은 내려간다라 그랬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이거는 선생님 1차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영어 등급이 중요하다. 그런데 그러니까 문과에서 수능 최저 맞추려면 영어가 정말 중요한데 직접 연계에서 이제 연계를 낮췄습니다. 근데 간접 연계된다고 하면 도대체 뭔 차이냐? 이렇게 키워드만 같아도 이걸 간접 연계라고 한다. 즉 전혀 다른 내용의 지문이 쓰인다는 겁니다. 즉 EBS 지문 원래 똑같이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데이터를 비교해 보면 EBS 지문이 똑같이 안 나왔을 때 추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들이 EBS에서 연계가 되면 연계됐을 때 빈칸 추론 2문제, 순서 배열 문장 삽입 문제에서 각각 이 정도의 정답률을 보였습니다. 2021년, 2020년, 2019년에서 절반 이상 맞췄다는 거죠. 왜? 내가 아는 지문 나왔으니까. 그런데 비연계했을 때 정답률을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맞을 때는 30%까지 떨어집니다.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지금 EBS에서 비연기를 하게 됐을 때 평균적으로 정답률이 굉장히 더 떨어지는 것을 지금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올해 문과 애들 수능 최저 맞추기 위해서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겁니다. 특히나 작년까지 연기를 해도 경상북도 애들은 1등급 비율이 4.1%, 전국 5.7%보다 더 낮았습니다. 서울 수도권은 1등급이 9.4%에 달합니다. 경상북도 우리가 촌놈들 영어 못한다. 팩트입니다. 팩트. 근데 원래도 이렇게 못했는데 지금 지문까지 비연계된다. 영어 망치면 문과는 수능 최저 못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영어 연습을 열심히 한다. 오히려 수학은 어차피 등급 안 나온다. 네? 어차피 등급 안 나온다. 수능 최저 3개로 맞춘다. 그러면 국영탐, 수학은 버려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 고3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죠? 문과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문과는 수학은 거들 뿐이고 이과는 확통 선택하면 안 된다. 이건 진짜 멍청한 얘기입니다. 이과 애들이 옛날에는 등급 잘 받으려고 확통 선택해서 교대 쓰고 했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는 순간 등급이 안 나옵니다. 자, 이과 학생들은 그냥 미적기야 하면 됩니다. 옛날처럼 교대 가려고 갈아타는 경우 없다. 문과는 국영탐으로 가야 한다. 수학은 거들 뿐. 선생님이 직접 대놓고 얘기는 못하지만 문과 애들은 수학에 수능 최저 맞춰서 대학 갈 애들은 수학 버려야 됩니다. 지금. 자, 문과 수능 최저, 수학 빼면 국영탐, 영어도 간접 명계. 수능 최저는 어떻게 맞추느냐? 대학들이 모르는 것이 낙관적인 걸 선생님이 이걸 확인했습니다. 대학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능 최저를 낮출 가능성이 높지만 그런데 올해부터 당장 반영이 안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수능 최저를 맞추기 위해서 국영탐에 매달려야 된다. 즉, 문과 수능 최저는 더 어려웠는데 요구하는 전형들이 많이 늘어났다. 그럼 어떻게 된다? 이과 애들이 적극적으로 넘어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생태 파괴자 등장 학추 지근입니다. 자, 우리가 선생님이 길게 썼는데 이걸 한번 골고루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 볼게. 학생 수는 줄었습니다. 13만 명이 모자랍니다. 그러면 수능 등급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겠죠. 학생들은 수도권 대학을 좋아합니다. 그럼 수도권 대학의 근데 수도권 대학들은 지금까지 종합 전형을 좋아했기 때문에 당연히 학교에서 성적이 좋은 애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지금까지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종합 전형은 불공정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은 줄이고 정시를 높이고 교과 전형을 10%씩 만들었습니다. 수능 위주의 전형을. 그런데 일반고 현장에서는 내신은 1, 2등급이 돼도 수능이 안 되는 애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러면 수능이 2, 3등급대가 된다면 변화의 흐름에 맞춰서 내가 환승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애들 찾기 힘들어요. 더구나 영어도 직접 연계가 끝났고 문과 수학은 확통을 선택하면 출발부터가 망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재수생, 반수생도 지금 많아요. 그럼 이런 환경 속에서 수능이 안 되는 재학생들이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될까? 인서울 종합전형은 6천 명이 줄었는데 종합 위주로 계속 쓰든지 아니면 끌리지는 않지만 수능 최저가 없는 인서울 교과전형 좀 낮은데 국숭, 뭐 단, 동, 홍 이런데 홍대는 아니죠. 그것도 아니면 눈물을 머금고 지구고까지 내려와야 하나 수학을 못하니까 지금 원래 이런 고민을 여러분들이 등급별로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야. 이 생태 파괴자 때문에. 자, 우리가 작년까지는 죽어도 종합전형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전체 전형에서 교과 전형이 더 많았지만 수도권 대학은 교과 전형 거의 안 뽑고 종합전형으로 다 뽑았기 때문에 그랬는데 수능 최저 없이. 근데 이런 전형 이건 1차 했기 때문에 안 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나? 올해 2022학년도 대입으로 가면서 종합전형은 6,500명 줄이고 교과전형 수도권에 만들어버렸단 말이야. 그리고 수능 전형 5,000명 늘려버렸단 말이야. 요거 수능 더하기 교과하니까 이만큼 채워지죠. 그러니까 종합전형은 어떻게 됐어? 훨씬 더 어떻게 됐다? 치열해졌다. 수도권 주요 대학의 핵심 전형인 종합전형의 선발 인원 감소는 결국 학종 경쟁률을 높여서 1, 2등급 학생들 중 상당수가 종합 5개, 교과 1개의 조합에서 변수가 되는 학생부 추천 전형, 교과 전형을 써서 수능 최저 게임에 돌입하게 될 텐데 수능 최저가 안 되는 놈들은 눈물을 머금고 여전히 이 6,500명 줄어든 데를 써야 된단 말이야. 더구나 수도권 학종에는 학생부 종합전형인데도 수능 최저를 지금 이런 대학들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종합전형이 가뜩이나 6,500명 줄었는데 이 대학이 수능 최저 만들었으니까 수능 최저 안 되면 여기 못 쓰겠지. 그럼 얘들이 어디로 몰리겠냐 이 말이야. 얘들이 지금 이런 이 대학들이 전부 다 수능 최저를 지금 가지고 있잖아 지금. 맞나? 자, 그럼 봅시다. 수능을 못하는데 수능을 위주로 수능을 위주로 서울 수도권 대학 뽑는단 말이야. 지균이란 이름으로 수능된 애들은 다 데리고 간다. 수능을 못하니까 박 터지는 인서울 종합전형에 눈물을 머금고 6,500명 줄었지만 써야 되는데 불안하단 말이야. 그러면 지방대도 써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겠지 1등급 애들이. 자, 지거국 수능 최저는 서울대급이다. 경북대 수능 최저는 서울대급이야. 경북대 수능 최저 컷이 정시보다 낮은 경우도 있는데 지방 거점대 수시를 애들이 쓸까? 이런 고민도 해봐야 됩니다. 지거국 교과를 최저가 충분히 된 애들이 안 쓰면 지거국 최저만 된 애들은 지거국을 노려봐야 하지까 이게 무슨 말이고 3, 3, 2를 억지로 맞추고 나머지는 7, 6, 5 이렇게 만든 놈들이 수능 최저만 맞춘다고 지방 거점 국립대를 쓰면 붙을 가능성이 생긴다는 얘기지. 자, 수능 최저가 없는 인서울 교과 전형은 어떠냐? 내신만 잘해서 갈 수 있는 대학 어떠냐? 광운, 동국, 명지, 세종 이런 대학 어떻게 될까? 작년까지 인기 없었지만 올해 인기 엄청나게 올라가겠지. 왜? 서울은 가고 싶고
수능은 안 된 놈들 다 일로 몰릴 거 아니야, 전국에서. 알겠나? 여기 박 터진다. 알겠나? 자, 그 다음 지방대는 어차피 충원이 돌고 도는데 끝까지 기다리면 수시보다 잘 가지 않을까 이거 고민해 봐야 됩니다. 왜? 다 미달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방 거점 공립대 아래의 대학들은 사실상 5등급, 6등급도 들어가는데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수능 최저 걸어서 두 칸 올라가면 이게 뭔 말이고, 내가 지금 작년 성적으로 5등급 되면은 대구대쯤 가야 되는데 올해 작년 입시 결과 보니까 영남대도 낮은과 수능 최저만 되면 내신과 상관없이 다 들어가더란 얘기야. 즉 바꿔 말해서 내가 내신 성적 낮다고 손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더구나 문과 애들은 평균 등급이 떨어지는 해니까 내 내신 등급은 이거보다 한 2등급 높다고 생각하고 수능 최저 맞춰가지고 최저 맞춰서 지방대 괜찮은 학교, 부경대 같은 데 들어갈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내신 낮다고 지금 다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알겠나? 자, 입시 환경이 바뀌어도 입시 지도를 하는 사람이 안 바뀌면 지방대 컷은 지방대가만, 이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이 이렇게 입시에 대해서 전망을 해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야, 작년 커트라인 몇 점이고 니 내신 몇 점이고 그럼 니 된다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진학 지도를 한단 말이야. 대부분의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고 그냥 원서를 쓴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런 것들을 알고 발맞춰서 준비해서 그 틈새 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이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신도 되고 최저도 된다. 아주 좋은 환경. 그냥 무야호입니다. 또는 유야호입니다. 내가 내신은 되지만 최저가 안 되는 놈은 죄인입니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최저 안 되는 자들끼리 학생부 종합전형에 다 몰려가지고 지네끼리 난리가 납니다.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최저가 안 되면 죄인이라 그랬다 올해는. 또는 눈물을 머금고 내가 내신은 1등급이지만 수능 최저가 안 되니까 어디까지 낮춰야 될지 모르지만 낮춰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죠? 자, 내신은 좀 낮지만 수능이 되는 놈들은 아주 바람직한 환경. 학추를 쓰든 교과를 쓰든 여차하면 나는 수능 등급 되니까 정시까지 간다 이런 마음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죠? 또는 뭐 할 수 있어? 지방 거점 국립대 쓸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 밑에 애들은 그냥 행복합니다. 왜? 어차피 작년 기준보다는 잘 가겠지. 최저만 맞으면 최저 맞추는 만큼 가겠지. 어차피 정원, 중원도 돌고 하니까. 이런 올해 입시를 한 장으로 요약하자면 지금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내신 되면 종합서 가지고 갔는데 올해부터는 최저 안 되면 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내신 성적을 어떻게 받아왔든지 간에 뭐를 맞춰야 된다. 수능 최저 경쟁력, 수능 경쟁력. 그중에서도 문과 같은 경우에 수학을 버리고 국영탐 맞출 준비를 해야 된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1학년, 2학년들도 마찬가지다. 국어하고 영어 성적에 최선을 다해서 끌어올려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인문계는 등급이 좀 낮아도 수능 최저 맞추면은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교과든 논술이든 직윤이든 일반이든 눈물을 닦아야 됩니다. 교육과정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내신이 낮은 겁니다. 단 수능 없는 종합전형은 6,000명 줄어들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수능이 안 될수록 수능 최저 없는 종합전형에 애들이 다 수능이 안 될수록 수능 최저 없는 종합전형에 애들이 다 끌어모이기 때문에 여기를 피해야 된다. 여기가 지금 완전 레드오션이다. 수학은 집어던지고 국영탐을 가야 된다. 자, 지거국 최저 충족자부터는 지원할 때 고민을 해야 된다. 충원 싸움을 위한 눈치 싸움 치열할 것이다. 지방거점 국립대 아래 영남대 말합니다. 영남대 아래는 이미 등급이 의미가 없다. 왜? 전문대 간호학과 애들도 여기서 같이 싸우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방거점 국립대 아래는 전과제도, 복수정모제도 등 푸짐한 선물이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과를 보고 고르지 말고 뭐 해라? 과를 보고 고르지 말고 대학을 보고 골라라. 좀 낮은 과를 들어가서 전과하면 된다 이 말이야. 계명대 입학사정관이 와서 뭐라 합니까? 3번까지 전과시켜준답니다. 3번까지.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낮은 과 들어가라 이 말이야. 충원이 목표가 된다 이런 대학들은. 자, 사범대나 간호대가 아니면 높은 대학 낮은 과 가서 전과해라. 선생님이 원래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지방거점 국립대 밑으로는 지방거점 국립대 목표로 어차피 취업이 목표니까 지방거점 국립대 공기업 30% 의무채용 이걸 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과는 우리가 사실 대학 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취업하려고 하는 거잖아. 그렇다면 지방공기업 30% 공립대학 특채 이걸 노려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뜨는 데가 안동대입니다. 안동대 같은 데가 지금 여러분 안동대 경상대 이런 데가 작년에 조금 미달이 났지만 거기서 미달난 과는 인문 계열에 있는 학과 뭐 한문학과 뭐 민속학과 이런 데만 미달랐습니다. 사범대 간호학과 이런 데 다 90% 넘게 다 충원됐습니다. 아시겠죠? 어차피 인기 없는 민속학과 동양철학과 이런 데는 다른 데도 다 어차피 미달이야. 알겠어? 근데 지방 거점 공립대가 안동대가 뭐 27% 미달났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거기 빵꾸 났으니까 쉽게 갈 수 있다. 그게 아니야. 인기 있는 학과는 어차피 거긴 다 차. 공립대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래서 지방 거점 국립대 밑으로 갈 바에는 지방 거점 국립대를 목표로 해가지고 가는 것이 낫다. 왜? 공기업 특채가 있기 때문에. 자, 지방 사립 거점은 어디에 최저를 맞출지 골라서 가느냐. 이게 사실상 큰 의미가 없다, 배치표가. 지방 사립 극단적 내신 갭을 넘기 위해서 종합을 쓰는 경우도 고민해봤는데, 이건 나중에 선생님 3학년들 대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종합전형을 쓸 거면 비인기학과 종합을 쓰는 것이 의외로 여기가 틈새 전략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이것도 선생님이 나중에 3학년들 대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이건 핵심 전략이기 때문에. 자, 지방대 수시가 큰 의미가 없다. 수능 부담 싫어서 수능을 쓴다라고 한다면은 수능 시험 치기 싫어서 수시를 쓴다. 수능 시험 없는 수시를 쓴다. 그 사람 반드시 후회합니다. 아시겠죠? 네. 아무튼 원서 쓸 때 내 모의고사 성적이 몇 점이냐에 따라서 내 내신이 얼마나 낮은가는 큰 의미가 없어지는 입시가 올해부터의 입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문과 학생들 희망을 싹 틔우기 바랍니다. 자, 이과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수능 없는 종합은 풀이 더 줄어들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수능이 안 될수록 최저 없는 종합에서 애들은 다 몰릴 가능성이 높다. 우리 학교 애들도 다 여기에 몰릴 가능성이 팍 터집니다. 자, 수학을 교차 지원으로 확통 선택하는 경우는 정말 특별해야 한다. 선생님이 정말 특별해야 한다고 하지만 그런 이유는 사실 잘 못 찾겠습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 최저 충족자부터 지원을 고민해야 된다. 그렇죠? 왜? 경북대 정시 쓸지 말지 고민해야 된다. 자, 지거국 아래는 오늘부터 그냥 지거국을 목표로 해라. 경북대는 그냥 경북대 목표로 수능 최저 맞추는 게임을 한번 고민해봐야 된다. 자, 문과 애들한테 미안하지만 교차 지원도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죠? 자, 2과목 안 쳐도 서울대 가능합니다. 올해부터. 왜? 제2외국어 선택하고 문과로 치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약대가 들어왔다. 큰 변수가 있지만 우리 학교에 해당 사항 없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런데 의치한 약의 미적분 1등급이 다 가고 난다면 어떻게 될까? 수도권 공대에 약대만큼 빠지니까 수도권 공대에 수학 2등급 맞고도 갈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약대가 그만큼 앞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시겠죠? 자, 수도권 공대 정시 작년 컷을 봐가면서 지원해라. 결국 여기서 느긋한 자는 수능 최저가 되는 학생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올해 입시판이 학생 수 감소, 대입 공정성 강화,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 수능, 수학, 영어, 문과 내신 산출, 약대 도입 등에 따라 엄청나게 흔들릴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심에 수능이 있다는 것을 열심히 하시고 일반계 학생들 중심을 잘 잡고 대입해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잘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계룡고등학교 학생들, 지금 이 영상을 이렇게 급하게 찍어서 올리는 이유는 사실 좀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가뜩이나 5월달에 풀어지면은 대학 입시 망한다라고 선생님이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5월달에. 그런데 선생님의 의도와는 달리 뭐 우리가 5, 6, 7, 8일에는 자습을 강행했지만 3학년 같은 경우에 5월 5일, 6일, 7일, 8일 다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지난주에도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일찍 마쳐서 자습을 못했고 이번 주에도 지금 3일이나 이렇게 되면은 학업 손실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여러분들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고 지금 선생님이 급하게 2차 입시 설명회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2학년 학생들이나 1학년 학생들도 입시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많았기 때문에 선생님 이 영상 링크를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공통적으로 한번 전달을 해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멈춰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올해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더라도 긴장감을 늦추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 3학년 부장 김동기 선생님이었습니다. 고생했습니다.